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월드컵 오늘도 4경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조랑 J조 경기들인데요. 자,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 한번 좀 확인해 보면은 고배당 같은 거 현황입니다. 제가 녹화하고 있는 현재는 오늘 무승부가 2개나 나왔어요. 지난 월드컵들에 비해서는 지금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페인이 카보베르데랑 비기고 벨기에가 이집트랑 비기고, 참 이게 이번 대회에서 유럽 팀들의 약세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제는 뭐 독일이나 스웨덴이 뭐 상대를 대파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또 기존 강호들이 무승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48개 팀으로 확대가 되면서 약팀들이 많이 참가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격차가 큰 경기도 있고 혹은 또 이제 이변도 나오곤 하는데, 지금은 좀 이제 이변이 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한번 오늘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프랑스 대 세네갈입니다. 사실 프랑스의 라인업이 좀 애매해요. 이번 시즌 너무 잘했던 올리세라든지 시에르키 이런 애들을 과연 선발 명단에 넣을 것인가. 근데 프랑스는 라비오랑 추아메이를 쓴다면은 공수 밸런스상 시에르키를 쓸만도 하죠. 저는 예선에서는 이제 로마의 마니코네를 좀 좋게 봤었는데, 요즘에 시에르키가 좀 폼이 좋다 보니 이번에 친선전에서도 잘했고 시에르키를 한번 넣어봤고, 올리세가 지금 너무 잘하는지라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이 또 엄청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데질레 두에라든지 덴벨레 이런 애들이 과연 선발로 나올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고민입니다. 프랑스는 솔직히 라인업이 좀 많이 애매하고요. 사실 프랑스는 넓게 봤을 때 2018년 우승, 2022년 준우승이잖아요. 이 월드컵 역사상 2대회 연속으로 결승에 진출한 팀이 딱 6팀 뿐입니다. 순서대로 이탈리아가 34년, 브라질은 58, 62, 그 다음에 막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갔었고, 펠레 시대, 94년, 98년, 2002년 3번 연속으로 결승에 가가지고 2번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70년대에 2번, 독일도 82, 86, 90 3번 연속, 아르헨티나도 마라도나 시대에 86, 90 연속으로 결승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열에 이제 프랑스도 있다는 건데, 하나같이 다 월드컵 역사에 남는 팀들이죠. 데샹 감독의 비호 아래 좀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근데 요즘에 보면 프랑스가 최근 이제 뭐 유로라든지 뭐 네이션스 리그, 월드컵 예선 이런 데서는 이런 유럽의 맹주다운 포스가 많이 안 나와요. 어제 이제 스페인이 비기면서 지금 현재 이번 대회 우승 후보 1순위가 프랑스로 배당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멤버야 뭐 하려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이 대회에서 녹여낼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합니다. 당장에 프랑스 지난 유로에서도 필드골이 엄청 없었었죠. 아마 4강인가에서 처음 필드골 나오기 전에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 페널티킥이나 이런 걸로만 득점을 했었습니다. 유로 때 공격이 엄청 어설펐고,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는 뭐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이런 조니까 뭐 쉽게 5승 1무로 진출하긴 했지만은 솔직히 막 경기력이 아주 깔끔하진 않았어요. 아이슬란드랑도 좀 비벼지는 게임도 있었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벨기에나 이탈리아, 이스라엘, 사실 얘네들이 요즘 행보를 보면 다 프랑스보다 한참 아래인데 여기조에서도 이탈리아랑 비빈다든지 이랬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막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구체적으로 특히 지난번 유로에서 이제 힘을 못 쓴 거, 저는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면면에 비해서는 나오고 있는 그림이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수비 라인에서도 막 코나테가 엄청 잘할 때면 모르겠는데 우파메카노도 흔들리고 그냥 살리바가 엄청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은 대표팀에서는 사실 그동안 좀 밀렸다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랑스는 저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라고는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세네갈인데 얘네들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사실상 우승했습니다. 종료 직전 페널티킥 판정에 막 불복해가지고 선수단 이렇게 막 끌어내린 거, 그런 것 때문에 징계성으로 우승컵을 박탈당했는데 경기력으로는 사실상 우승이었죠. 단순히 우승뿐만 아니라 공수 밸런스상으로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전력이 탄탄해 보이는 팀 같기도 합니다. 조직력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쿨리발리 위시로 수비진이 굉장하고 중원도 친구 조화가 괜찮게 되어 있고요. 사디오 마네가 뭐 전성기 포스였다면은 그랬으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갖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네갈은 이제 또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었는데,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금도 이제 뭐 프랑스 군이 세네갈에 이렇게 뭐 아마 군사기지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대표적으로 막 비에이라 같은 선수가 세네갈계 혈통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둘 사이엔 이런 좀 정서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는 프랑스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보니까 아프리카 팀한테만 월드컵에서 2002년에 세네갈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조별리그 탈락했을 때, 2010년에는 남아공한테 이때도 탈락했었고, 2014년에는 아마 나이지리아 이긴 적이 있는데 2022년에도 튀니지한테 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3차전에서 사실상 주전들을 많이 뺀 경기에서 진 경기긴 한데 어쨌든 아프리카 팀한테 그렇게 막 좋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무튼 저는 이 경기는 프랑스가 쉽지 않을 거로 보이기는 해요. 그만큼 세네갈이 뭐 탄탄한 것도 있고 또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것 중에 이 롱스로인이 되게 잘 나오는데 롱스로인으로 직접적으로 타격거리에 도달시킬 수 있는 니아키테가 또 롱스로인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프랑스를 조금 흔들 만한 요소로 보이기도 합니다. 전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유럽 팀들의 약세와 더불어서 무승부나 한번 세네갈에 프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프랑스지만 전 이거 한번 보고 싶네요. 더불어서 언더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PSG에서의 공격 조합들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 보였는데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지난 몇몇 대회들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자, 그 다음 이라크 대 노르웨이입니다. 사실 이라크는 뭐 저도 잘 몰라요. 보니까 이제 뭐 전쟁이나 내전 때문에 2010년대는 축구가 뭐 중단됐었고 6년 정도 동안 여러 번 암흑기가 있었는데 40년 만에 본선에 오른 거다. 옛날부터 사실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강호다 막 이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란이랑 라이벌 의식이 세가지고 뭐 그 정도만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던 뭐 알리아드난 같은 선수들도 안 나온다든지 EPL에서 잠깐 뛰었던 알하마디가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또 이제 아이만 후세인이라는 선수도 있는데 걔를 뭐 스타트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극단적인 수비 형태를 띌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2023년 아시안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일본도 잡으면서 3전 전승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요르단한테 역전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잔디 먹는 세레모니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그러고서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는 일단 뭐 2차 예선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래도 조금 껄쩍지근한 애들인데 6전 전승으로 오르긴 했지만 3차 예선에는 한국이나 요르단한테 크게 밀렸었습니다. 그래갖고 4차 예선을 갔는데 그때 또 사우디, 인도네시아, 이라크 얘네 셋이서 인도네시아만 2패를 하고 거기서 이제 다득점 때문에 이라크가 밀려났었거든요. 1대0, 0대0이라.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랑 대륙간 플레이오프 진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1승 1무인가로 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매번 그냥 이런 중요한 무대에서는 똥줄승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40년 만에 본선에 올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또 이렇게 호주의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처럼 두 줄 수비 딱 하고 지금 이 포메이션이면 사실상 4-5-1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월드컵에서도 되게 좀 노잼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40년 만에 처음 온 거기도 하고 일단은 월드컵에서는 약팀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상대가 노르웨이입니다. 자, 노르웨이는 이번 예선을 정말 공격으로 초토화를 시켰죠.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의 팬이기 때문에 또 노르웨이와 경기를 또 다 보곤 했었는데 12경기 동안 11승 1무 47득점 7실점밖에 안 했고요. 폴란드가 이 중에 21골이나 넣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노르웨이가 옛날에 한 90년대 때에도 황금 세대가 잠깐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황금 세대입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월드 클래스급 공격수인 홀란드가 있는 것도 그렇고 소르로스도 좋고요. 외대고르나 누사, 보브 뭐 이렇게 좋은 공격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공격적인 인재가 참 많습니다. 이외의 선수들도 받쳐줄 만하다. 견실한 베르기라든지 수비 쪽에도 인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루이에르선도 도르트문트에서 괜찮고 그래서 이런 변방국의 황금 세대가 나왔다는 건데 물론 이제 큰 무대에서는 좀 존재감이 없었어요. 얘네들 뭐 유로도 못 나갔었고 뭔가 미완의 대기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예선에서는 제대로 보여준 셈이기도 합니다. 더욱 이런 공격으로 살리기 위해 막 소르로스를 윙으로 쓴다든지 사실상 뭐 투톱처럼 쓰지만 변형사상이나 이런 4-5-1 같은 느낌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이 보인 건 되게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뭐 그럴만한 역량을 갖춘 팀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얘네들 조를 많이 보면서 느낀 게 학살력이 참 좋습니다. 어제 막 스페인처럼 뭐 애무축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쑤셔 넣는 느낌? 직관적으로 골문 타격을 한다. 얘네들 좀 봐오면서 아쉬웠던 건 막 오스트리아전. 그때 막 이제 공중전에서 많이 밀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또 홈이라 원정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대회를 미국에서 펼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좀 지금 되게 덥다 보니까 노르웨이 같이 추운 지방이랑은 이런 기후적인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우려가 됩니다만은 전 이렇게 이라크가 그래도 이제 버티기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은 어쨌든 월드컵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약체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노르웨이는 이번에 막 몰도바를 10점인가 넣으면서 학살한 적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한테조차 막 3점씩 넣고 했으니까 전 이런 학살력 측면에서는 확실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골문을 많이 노릴 거고 노르웨이가 여러 이런 월드컵에 정말 오랜만에 오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얘네들을 고배당으로 본다면은 마헨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르웨이 뭐 1마인, 2마인 이런 거라든지 고배당을 본다면 뭐 전반 마인이나 전반 햄무 뭐 이런 거 볼 것 같고 노르웨이가 정말 운이 안 따라서 득점이 안 나가지고 뭐 헤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시도는 되게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다면은 좀 더 이제 학살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르헨티나 대 알제리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 이번에 남미 예선도 그냥 뭐 여유롭게 진출을 했어요.
당장에 뭐 2위가 이제 에콰도르였고 브라질도 길을 못 펴는 바람에 아르헨티나가 정말 적수가 없는 수준이었었는데 멤버도 거의 뭐 지난번 대회랑 비슷합니다. 이 참 라우타로가 인터밀란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대표팀만 가면은 참 이제 발이 고장 나는 거 이런 게 아쉽죠. 저는 그래서 여기다 일단 훌리안을 넣긴 했는데 라우타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훌리안이 여러 가지로 연계도 좋고 뭔가 파트너십이 좀 더 맞는다는 느낌?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되게 잘했잖아요. 챔스 토너먼트나 비교적 이제 지난 대회 때에 비해서는 맥칼리스터나 엔조 이런 애들이 폼이 좀 내려온 게 아쉽기는 한데 이런 플랫 사사이 전술 사실상 4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전술이 아르헨티나가 꽤나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비 쪽에서는 탈리아피코가 지난 대회 때도 막 음바페한테 속도로 털린다든지 뭐 이런 건 아쉽기는 해요. 오타멘디도 나이가 많고 로메로 또 이제 뭐 카드 캡처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선수들이 건재하기는 합니다. 폼이 조금 이제 오락가락 할 뿐이지 뭐 이제 메시도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국제 무대에서 퍼스트 옵션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겠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 뭐 메시를 빼고 라우타로나 뭐 티아고 알마다 시메오네 이런 애들을 선발을 쓸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일단 전 이렇게 봤고 자 그리고 알제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아프리카 축구의 대세가 중앙아프리카 쪽에서 북아프리카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 중심이 이제 모로코나 뭐 이집트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쯤 그때는 이제 알제리가 그런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마레즈라든지 여기는 뭐 나비 벤탈렙, 이슬람 슬리마니, 야신 브라이미, 소피안 페굴리, 파우지 굴람, 이삭 벨포디 뭐 그냥 술술 나와요. 알제리 진짜 멤버 좋았어.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알제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당했었고 지금 멤버는요 사실상 그때만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그때는 정말 유럽에서도 영향력 있는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여기는 이제 호세 마우아르도 리옹에서 한창 좋았다가 폼이 많이 죽었죠. 마레즈도 이제는 뭐 황혼기고 그나마 이제 맨시티의 아이트 누리 이런 애들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2조에서 균열을 일으킬 만한가 저는 그건 좀 의문부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리스크처럼 보이는 게 이 골키퍼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루카 지넨딘 지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 월드컵 예선을 보면 알제리가 알렉스 귀엔두즈라든지 앤서니 만드레아 이런 애들이 막 4경기 5경기 뛰어갖고 대부분을 뛰었는데 리카지단은 1경기밖에 안 뛰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번 대회 명단을 보면은 골키퍼 쪽에 아까 말했던 그런 애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 막 이런 애들도 전부 다 A매치 뭐 한두 경기 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리카지단이 그나마 이제 6경기 뛰어갖고 제일 많이 뛴 겁니다. 현실적으로 큰 국제 무대라든지 A매치 경험이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의심은 되지만 그리고 또 이제 뭐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 뭐 이런 게 있을지라도 그래도 충분히 강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고 저는 알제리가 예전만큼 여기서 조에서는 아마 오스트리아랑 2, 3위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선수단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열을 일으킬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아르헨티나 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우려로는 아르헨티나가 일단은 뭐 폼이 조금 떨어진 애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공격 조합이 애매하다는 거 메시도 노쇠가 됐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뭐 굳이 고베당을 접근하면 햄무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일반승도 그렇게 맛도 없고 고베당으로서도 그냥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난하게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 같은 경기이기는 해요. 과연 그 가운데 이번 월드컵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이변의 가능성 솔직히 좀 저는 적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아르헨티나 쪽만 좋게 볼고 고베당으로는 본다면은 뭐 햄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대 요르단입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이제 또 라이프 랑닉볼로 대표되는 잘츠부르크와 라이프치히를 관통하는 랑닉볼인데 그냥 엄청나게 뛰는 그런 팀이에요. 강력한 압박과 역습 빠른 공격, 또 압박, 역습. 그냥 현대 축구의 이제 메타는 그냥 압박에 가장 좀 최적화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뭐 자비처라든지 뭐 슐라거, 알라바, 라이머 이런 애들 사실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엔진이 마모되고 있다. 지난 이제 유로가 참 중요했었는데 그때 선수단의 에너지 레벨 같은 게 되게 좋을 때였었거든요. 폼도 좋았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터키한테 세트피스 잘못 얻어맞아가지고 그래갖고 탈락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네이션스 리그나 월드컵 예선 이런 데서는 그전만큼 좋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분명 유로 때는 8강 이상은 노릴 만한 그런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행보로는 월드컵에서 기대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냥 끼케야 이제 뭐 토너먼트 진출해가지고 한 16강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동력을 조금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대회
32강부터 단판 토너먼트는 이런 활동량 많은 팀이 유리하기는 한데 또 이제 좀 천재성을 보였던, 특히나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는 해결사 같았던, 본선에서도 골도 많이 넣고 이 바움가르트너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번 월드컵에 못 왔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그레고치를 적어놨는데 아르나우토비치 그 나이에 막 주전으로 쓸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네요. 물론 지금도 인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자이발트나 추크 에메카, 어떻게 보면 아직도 활동할 만한 이런 적정 연령대에 있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들이 뭐 자비처 같은 애들, 그릴리치, 그레고리치 다 노장축이죠 이제는. 저렇게 전성기가 좀 꺾인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몇 년간 뭐 유로 예선이나 유럽 대회에서의 아쉬움이 느껴졌다, 이런 거를 좀 바탕에 두고 싶고요. 반대로 요르단은 아시아에서는 꽤나 균열을 일으켰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꺾고. 그때 당시에도 막 얘네들 몇 명 견제가 된 애들이 있다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일어났었죠. 하지만 좀 이제 대회에서 잘했던 알 나이맛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십자인대 부상으로 못 나오다든지, 그래도 여기에 있는 알파쿨이나 알리 오란 이런 애들은 그 대회에서 엄청났던 애들입니다. 특히나 이번 2차 예선에는 또 이제 사우디를 제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밀렸지만은 이외에 팔레스타인 비롯해가지고 여러 뭐 중동 애들을 그냥 싹 다 패고 그랬었습니다. 16득점이나 몰아넣은 공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 이렇게 막 종종 이제 아랍에서는 테크니션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런 애들이 동세대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만한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뭐 3-4-3을 저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3-4-3이나 또 이제 윙백들을 내린 5-4-1 포메이션에서 역습으로 카운터를 친다, 이런 것들을 주로 삼고 있는데 특성상 이런 대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먹히는 날도 있을만 합니다. 이런 팀은 무조건 이제 선제골을 실점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오스트리아는 저는 세트피스 능력 말고는 그렇게 이 지공에서는 별로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거는 배당상 오스트리아의 일반승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참 이 요르단도 이제 첫 진출이다 보니까 얘네한테 거는 기대가 크진 않지만 저는 오스트리아를 지금까지 좀 봐오면서 얘네들 유로에서 그 포스 전혀 아닌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요르단의 1프렌이나 뭐 2프렌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요르단의 2프렌이 배당이 조금 나오고 1프렌은 좀 고배당용인데 배당상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상으로는 요르단이 좀 오바팀이고 스타일상으로는 오스트리아가 그래도 조금 오바팀에 가깝긴 한데 언더오버는 그다지 맛은 없고요. 굳이 뭐 본다면 오버하지만 그거보다는 아까 말했던 뭐 1프렌, 2프렌 이런 거를 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요르단이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오스트리아가 이기는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 오스트리아는 엔진이 조금 낡았고요. 유로 이후의 행보가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배경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4경기 정도 월드컵을 얘기를 해봤고요. 좀 있으면 월드컵이 또 이제 조별리그 한 바퀴 도는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MLB 지금 시즌이 한창인지라 MLB도 같이 분석하고 있으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메이저리그 분석 방송 같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